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남동발전 신재생운영처 서덕철 차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24년 발전기술 컨퍼런스에 서게 돼서 진심으로 무한한 영광을 느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전원 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종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제가 22년도에 그 한전에 있는 전력연구원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조금 이제 협업을 좀 하려고요. ESS 관련해서 같이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지금 전력연구원에서는 뭐 앞에서 이태용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다종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를 통해서 지금 석탄 화력이 아닌 그 가스 복합 화력, 군산에 복합 화력하고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두산중공업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뒤에 이야기할 다중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연계해서 접목시키는 것들을 연구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발전에서도 이와 함께 비슷하게 조금 해보려고 추진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 연구를 목차로 보시면 서론, 이론적 배경, 시스템 검토, 결론, 참고 문헌 순으로 일반적인 논문 주제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서론 연구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뭐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가 전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나머지 배출량을 흡수하여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나라 탄소 중립 정책 추이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6월 달에 2030년 NDC 최초 출입을 하였습니다. 이 파리 협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 15년 12월 달에 되었는데 파리 협정 체제 전에 저희 나라가 최초로 2030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목표를 37%를 감축 목표 수립을 하였고요. 이후에 18년 7월 달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행을 해서 실제로 NDC 이행 구체화를 위한 기본 로드맵 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26%였던 것이 33%로 늘어나는 그런 18년 17년도에 18년 7월 달에 추진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19년 12월 달에는 이 2030 NDC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18년 대비해서는 조금 감축을 좀 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을 2020년 10월 달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A안과 B안으로 두 가지 것들을 갔었는데요. 두 시나리오 중에서는 첫 번째로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LNG 전원의 일부 잔존과 그리고 CCUS 내지는 ESS의 기술을 포함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2021년 12월 달에 18년 대비해서 한 40%까지 이제 감축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감축 목표를 18년 대비 말씀드린 것처럼 23%, 뭐 26%, 37% 그리고 40%까지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실제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이거해서 NDC 상향을 2050년에 탄소 중립 실현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44.4%의 부담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확대할 시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성 전원으로서 전력 수요가 늘거나 줄어도 발전량이 불가한 전원이 실제로 저희가 많이 쓰이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이 풍력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람도 안 불고 그리고 태양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실제로 유럽 쪽에서는 엄청나게 힘들었던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덩굴 플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조량, 풍속, 풍향에 대한 날씨 요인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마냥 계속 늘어나야 된다라고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도 조금 고민해 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에서 유연성 전원이 저는 ESS를 통해서 ESS 및 섹터 커플링을 통해서 유연성 전원을 통한 전력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유연성 전원을 뒤에 말씀을 다시금 드릴 겁니다. 제가 유연성 전원이 무엇이고 경직성 전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특히 한전이나 전력연구원 자료들을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그 가스 터빈만 할 게 아니라 가스 복합만 할 게 아니라 기존 화력 내지는 신재생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ESS의 핵심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을 통해서 효율도 향상시키고 저장 능력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제가 한번 최적 운영 방안 제시까지 해 보았습니다. 현재 연구 동향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국내 국외 연구, 해외 연구를 보면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자분들이 그 에너지 저장 효율 그리고 현재 많은 이제 발전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스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ESS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최종 용량을 산정을 해서 실제로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발전 설비와 신재생 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실제로 경직성 전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ESS 연구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현재라도 저희 그 발전 산업에 계시는 분들도 하겠지만 연구를 실제로 그 학계나 이런 부분 학계나 산업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연구 방법과 목적은 저는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 간성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간성 자원 그러니까 아까 유연성 자원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5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이용 보급 계획,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전에서도 이런 개통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전사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남동 같은 경우는 석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석탄을 단지 폐기만 하는 게 맞는 건지 내지는 이거를 자초자산화해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석탄 폐기에 따른 유연성 전원 확보를 위한 배슬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최종 운영 방안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 방법이 다종에너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나스, 나트륨 황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수계 어, ESS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과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그 특성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장주기 E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단주기와 장주기 ESS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나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ESS 연구를 통해서 한번 어, 신재생 에너지만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화력하고 연기하는 것도 실제로 전력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히 맞는 건지 한번 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에너지 저장장치 적용을 통해서 유연성 자원의 ESS 다양화를 통해서 최적 혼합 구현이나 장주기 ESS가 왜 지금 필요한지, 그리고 왜 그 지금 발전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으로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저희 그 발전 설비에서 제일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서 뭐 양극을 가면서 전이차를 발생을 하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보시면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은 리튬이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리튬이온의 함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터리의 용량은 크고 성능이나 수명이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극 같은 경우도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온을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로 쓰이고요. 분리막은 음극과 양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로 다공성 고분자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중방적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극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되면 가면 충전이고요. 그리고 음극의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가면 방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방전과 충전을 계속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트륨 황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나트륨 황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온의 온도 300에서 한 350도 정도에서 운영을 진행을 하게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게 되고요. 이 용융 상태의 나트륨 이온이 그 고전에너질로 이동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데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트륨이다 보니까 전기화학적 에너지 저장이고 현재는 저비용에 대용량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스택으로 계속 쌓아 올리면 대용량화에 저장을 하고 요 나트륨 황이온도 한 6시간 정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6시간 정도의 저장 공간 능력을 하는 중장기 ESS라고 장주기 ESS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트륨 황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황과 전기적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황화소듐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 반전시 충전시 보시다시피 나트륨이 고체 전해질로 가서 이렇게 용융 광산으로 가고 이렇게 황화 소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전과 반대로 충전시는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실제로 나트륨 화학 배터리의 충방전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는 좀 장주기 ESS로 전해질 용액을 순환시켜서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수계 배터리의 일종입니다. 전해액 이온들의 전이차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충방전시키고 보시다시피 음극과 양극, 전해액 같은 경우는 레독스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두 개씩 존재해서 하고 있고 표준 전극의 전이차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 실제로 요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바나듐 그 액체가 탱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탱크 안에 있는 양에 따라서 에너지의 양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전이차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의 밀도를 결정하고 스택이 있어서 이 스택 같은 경우도 출력을 낼 수 있고 분리막, 분리판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방전 원리는 전해액에 보시다시피 이 바나듐이 이 탱크인데요. 이 탱크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시에는 음극에 있는 바나듐이 환원 반응을 하면서 바나듐 3가가 이온으로 이가 이온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방전 시에는 양극이 환원 반응을 하면서 이 3가 반응이 이온으로 변하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제 이 충방전의 그 레독스 흐름의 원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과 전해질 그리고 이 전해질을 순환시키는 이 펌프가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ESS 세 가지에 대한 원리와 충방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연구를 찾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직성, 그러면 경직성 전원은 뭐고 유연성 전원은 뭐냐 라는 말씀을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한전 자료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경직성 전원은 전원 수요, 전력 수요가 늘거나 줄어도 발전량을 조절이 안 되는 전원을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나 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직성 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연성 전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전력거래소에서 기동, 정지, 출력 등의 지시를 받아서 부하 조절이 가능한 뭐 저희 석탄 화력 내지는 양수 발전, ESS 뭐 이런 것들이 유연성 전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연성 전원은 뭐 중경직성, 비경직성, 뭐 유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발전량 조절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런 전원의 분류가 일어남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전원은 뭐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 수급 변동에 의한 대처를 하는 그런 전원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는 공급 부족 시 요구 시간이 수요 자원의 감축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연성의 필요 기능은 응동, 출력 감소, 단기 첨두 대응에 따른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전원이 저희가 보니까 유연성 전원은 유연한 공급 측 자원 그리고 송배전 그리고 수요 측 자원 그리고 시장 원리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유연한 수요 측 자원 수요 반응 및 앞에서 뭐 VPP 이야기하시던데요. 이 VPP에 대한 수요 반응 및 그 전력 저장 장치 ESS의 응동성이 우수한 것들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저장, 양수나
CA, 플라이휠, 리튬이온 배터리 및 수소이온 등 이런 배터리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유연성 전원의 확보가 필요한 게 개통 운영이나 인프라 개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급 수요 측의 유연성 ESS의 섹터 커플링 순서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 자원의 확보 종류 및 확보 방안을 실제로 지금 이제 정리를 해 놓았고요. 여기에서 ESS 대규모 ESS가 도입이 되고, ESS 제어를 통해서 개통 안정화 기여와 초과 공급에 대한 전력 및 저장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한 전력 계통의 공급은 보시다시피 주파수 조정, 피크 감축, 그리고 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해서 다양하게 운전의 개통 기여에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고에너지 밀도를 가집니다.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용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요. 그리고 비교적 경량이고 작은 다양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핸드폰 충전기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백 번 충방전을 해도 견딜 수 있는 긴 수명과 자체 방전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오랜 기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지고 있는 전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나 우리 그 전력 산업에 쓰고 있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다하고 나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타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비가 좀 많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뒤에 가서 안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 안전성입니다. 과열로 인해서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프가스가 생기면 5분 이내에 열폭주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폭발이 나거나 화재가 나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냉각 시스템이나 안전관리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배터리 생산, 폐기 시 환경 보호에 대한 활용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트륨황 배터리에 대한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황 배터리 같은 경우는 6시간 이상 장시간 방전이 가능한 대규모 장주기 ESS입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경제성 부분에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우수했고요. 화재 안전성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좀 좋은 걸로 여기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왔었고, 그리고 대용량화 시스템을 하는 것도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도 모듈화 되어 있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기만 하면 되지만 요 나트륨 화학 배터리도 같은 대용량화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발열에 보온 기능이 있어서 초기 온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에서 35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 히터로 승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체 발열로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괜찮고요. 만약에 발열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열 에너지를 공급도 가능하다고 하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되고요.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300이나 350도다 보니까 화재에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조금 나은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소방법상 두 번째는 소방법상 위험물로 나트륨과 유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활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나스 황 나트륨을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실제로 다중 안전 설계를 통해서 안정성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단점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레독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장주기 ESS로 화학적인 반응으로 무한한, 그러니까 수백 번이 아니라 무한하게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많고, 탱크나 펌프, 배관 같은 것들이 부식이 되거나 손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돼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확장성과 환경적 영향 같은 것들이 좋고, 그리고 안전성에도 수계 배터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에 대한 불연성 화재에 대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도 전해질, 그러니까 반나듐 같은 것들, 반나듐 아닌 다른 것도 쓰고는 있는데요. 반나듐 같은 그 전해질만 교체를 하게 되면 에너지를 충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그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설치가 저렴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규모의 경제가 좀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 수계 배터리, 그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실제로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30에서 55 정도로 낮고요. 그리고 전환 효율, 전환 변환 효율도 좀 낮습니다. 65%로 낮고요. 다른 데 비해서 보시다시피 95%나 78%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가격이나 부피가 좀 큰 것들이 있고, 유량 조절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안전성만 모아서 한번 해보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운영에 대한 온도 유지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온도가 높으면 또 효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폭주 현상이, 오프가스가 발생이 되면 5분 내에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보호회로가 필요하고 최적 온도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주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 정지 시스템 구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발전사에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오프가스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이 그 동서발전에서 2022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저희 남동발전에는 2023년도에 오프가스 감지기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 가스가 만약에 분출이 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EMS가 스탑이 되는, 정지가 되는 시스템을 실제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영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산도 지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실제로 ESS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발전 회사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서 동서발전은 아시겠지만, 그 다른 발전사에는 지금 오프가스 감지기라는 설비 시스템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트륨황입니다. 나트륨황은 소방법상 위험물 말씀드린 것처럼 활물질로 해서 다중의 안정 설계가 필요하고요.
안전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독스 흐름 배터리입니다. 레독스 흐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이 높고 화재 위험성이 없고, 근데 부식의 발생이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흐름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관법이라고 하는데, 이 화관법이 그 황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화학약품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위험물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환경부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나듐 말고 황산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다른 종류의 수계 에너지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 위험물 및 안전관리법 허가 사항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그리고 죄송한데요. 네. 다음 타임도 있으시고 예. 혹시 그 기차나 이런 거 예약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만 줄여서 해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운전, 설비, 설계, 법률 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경제성 검토를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분석 기간은 15년, 할인율 5.5, 운영비 및 물가 상승률은 2% 정도 반영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배터리에 대한 투자비, 연간 유지 관리비, 그리고 효율을 비교를 해서 포준하력 500메가와트를 연계한 리튬이온 배터리, 나스, 반나절 플로 배터리의 구성 비율로 해서 경제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나스나 그다음에 반나듐 플로 배터리 그 구성 비율이 높을수록 내부 수용질이 좋았고, 리튬이온 대비해서 투자비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나듐 플로 배터리, 그러니까 장주기 ESS가 경제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경제성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화력 및 신재생 같은 것들을 연계를 해가 보니까 화력 발전에 상응하는 빠른 응답성 및 효율도 향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다른 경제성 방안, 향상 방안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이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점 그리고 안전성 및 그리고 경제성 검토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했고요. 실제로 장주기 ESS, 나스나 반나듐 플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적용할 때 우선시 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화 진단이나 위험물 관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타 장주기 ESS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안전성 검토를 해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나스나 나스황 배터리나 반나듐 플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안전성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반나듐 수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른 활물질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경제성 검토도 앞에 간단하게 제가 넘어갔지만 실제로 규모 경제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 투자 및 그다음 유지 관리비 같은 것들이 저렴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반나듐 레독스 플로 배터리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비교를 해서 실제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연성 자원과 연계한 ESS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하면 베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유연성 자원의 보급 및 유인의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더 지금 실제로 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맞는 게 아닐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